혹사 논란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세드맨이죠. 장현식 선수가 얼마 전에 사흘 동안 4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3연투도 아니고 팬들이 질타 쏟아졌습니다. 야구 해설위원들 사이에서도 뭐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좀 나왔죠. 저도 이틀 동안 관계자들 인터뷰도 좀 하고 구단 상대 취재도 하고 야구인들 의견도 두루 물어봤습니다. 장현식 선수가 올 시즌 63경기에서 1승 5패 1세이브 28홀드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홀드 4개 추가를 했는데 지금 홀드 1위입니다. 지난해 홀드왕 KT 위즈의 주건 선수가 1개 차 2위인데 장현식 선수 지금 63경기 그리고 71과 3분의 1이닝을 던졌는데 이것은 올 시즌 불펜 투수 중에서 최다 경기입니다. 1위. 그리고 또 불펜 투수 중에서 최다 이닝도 1위. 이 같은 추세면 올 시즌에 불펜에서 불펜 투수로 지금 80이닝을 넘길 수도 있다. 문제는 이제 지난 6일 또 8일, 9일에 이어서 11일 날 더블헤드 1차전, 2차전 모두 나왔는데 8, 9, 11, 3연투 그리고 더블헤드 1, 2차전 출격. 결국 4연투. 더블헤드 다 뛰는 것도 참 쉬운 게 아닌데 그죠? 다음 날인 휴식일을 감안해도 이거 뭔가? 저도 이런 경우를 좀 못 봐서 우리 채널에 댓글창에 참 불이 났습니다. 우리 채널에 기아 마운드 혹사 관련해서 댓글들이 시즌 초부터 꽤 있었습니다. 고졸 신인 이의리 선수 로테이션 고정을 시켰다. 요때 이제 혹사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야구부장 오버 떨지 마라. 이건 혹사 아니야. 야단 맞았죠. 시즌 초중반에 근데 이제 기아 필승조 장현식, 장민기, 정혜영 선수 맨날 올라온다. 그래서 정혜영 선수 별명이 또혜영 그리고 장현식 선수 별명 또현식 그런 댓글도 좀 있었죠. 자, 우리 채널에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땡땡님, 장현식 3일 4연투 취재 좀 해주세요. 이게 2021년에 일어난 일 맞나요? 계기차님, 장현식 선수의 혹사 논란에 대한 프런트 입장, 야구부장 의견 궁금합니다. 출근을 라이온즈님, 이번 주에 장현식 선수 4연투 보고 기절했습니다. 실화인가요? 프라님, 장현식 혹사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니네 팀의 문동주 업지님, 저번 주 가장 이슈가 됐던 장현식 선수 3일 4연투에 대한 얘기가 없을까요? 장현식 선수 꼭 건강히 시즌 마치고 올해 마운드에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은승님, 장현식 3일 4연투에 대해 기아 프런트 감독 코치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슈가 된 게 12일이었죠. 11일의 영상을 제가 촬영을 했다면 12일에 업로드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13일 오후에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오전에 이제 업로드 할 것 같은데 조금 늦어졌죠. 늦어진 첫 번째는 12일 경기 전에 윌리엄스 감독님의 생각을 제가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12일 경기 앞서서 감독 브리핑 시간에 기자단에서 장현식 선수 4연투에 관련한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듣지 못했고 13일 영상을 준비하는 와중에 13일 경기를 앞두고 브리핑에서 윌리엄스 감독님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코멘트를 확인을 제가 또 했습니다. 그거까지도 좀 종합을 했죠. 기아구단 취재했고 또 프런트 입당도 취재했는데 기아구단 입장은 그겁니다. 현장에서 판단할 일이다.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지만은 근데 약간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관계자들이 말을 하겠는데 한 관계자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특별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선수를 쓰지 않나.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고 선수 의사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무조건 혹사로 선수 생활을 망친다는 이런 표현들은 조금 아쉽고 선수의 첫 홀드 왕이 걸린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다. 특이한 상황 맞죠? 혹사라는 표현에는 반대한다. 현장의 판단이니까 프런트가 혹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다 얘기인데 이후에 윌리엄스 감독님의 이제 13일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현식 선수의 4연투 과정에 대해서는 동점 상황에 시작이 됐고 장현식 그리고 정혜영 선수도 금요일 던졌고 토요일에 한 번 더 던지고 그리고 더블헤드 1차전에서 장현식 선수 홀드 기회가 생겼고 그 경기 던지고 1차전 끝난 다음에 다음 경기 어떻게 갈 것이냐 트레이닝 코치하고 이야기도 나눴고 그러면서 트레이너와 선수들의 몸 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 나눴고 그리고 당시 이제 장현식 그리고 정혜영 선수가 상황이 되면 2차전에 무조건 던지고 싶다는 표현을 했었고 감독으로서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겠지만 가장 피하고 싶은 결정, 안 하고 싶은 결정은 선수에 대해 무리를 시키는 것은 맨 마지막 결정.
두 선수 입장에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에 가까운 개인 타이틀 이야기겠죠. 선수들의 입장이 있었고 코칭 스태프는 존중을 했고 나도 선수 생활 해봤기에 선수들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팀 전체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는 선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본다. 그래서 뭐 그 질문에 코칭 스태프가 이거 좀 말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3연투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인데 어떤 선수가 됐든 개인이 바라는 것이 있고 목표로 하는 것이 있어서 요청을 한다면 내 기준이 있지만은 선수와 얘기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같은 상황이 온다면 개인적인 입장을 안 던지게 하는 것인데 만약 비슷한 상황이 마지막 최종 한 경기의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가 달려 있으면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기아는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가을 야구가 걸려있는 거 아니죠. 장현식이 열심히 한 만큼 홀드왕이 됐으면 한다. 그동안 홀드왕을 충분히 할 만한 자격을 보여줬고 정혜영도 새로운 기록들을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 그런 기회라는 것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을 요청하고 원할 수 있느냐, 뭐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느냐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선문답이죠. 나는 싫었어. 하지만 선수가 원했기에 어쩔 수 없이 들어줬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온다면 개인적으로는 안 던지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또 선수가 원한다면 내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을 야구 여부가 달렸다면 결정이 달라진단 말. 다시 말해서 가을 야구 달려면 당연히 뭐 3연투 이상 가능하다는 얘기. 뭐 가을 야구가 달려있는 경기라 그러면 지금 이런 논란은 조금 양상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기아 이제 코칭 스태프가 그날 트레이닝 파트하고 코칭 스태프하고 같이 10일 하나 더블헤드 2차전에 앞서서 장현식 선수한테 등판 가능 여부 물었습니다. 2번 물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경기 앞서서 뛸 수 있느냐, 몸 상태 어떠냐, 가능하냐 이렇게. 장현식 선수 문제 없다. 상황이 되면 홀드 상황이죠. 내가 나가겠다, 나가고 싶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맞습니다. 기아 팬들이 왜 이렇게 좀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전례가 있거든요. 그리고 걱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7년, 2018년에 김윤도 선수 불펜에서 너무 잘해줬습니다. 2년 연속 근데 80이닝 이상을 던졌어요. 많이 던졌죠. 그때도 이거 좀 혹사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2019년 시즌 초반에 마운드 위에 딱 던지다가 그냥 주저앉아요. 아파가지고. 보는 사람이 가슴이 철렁했죠. 다들 놀랐습니다. 피칭 중에 투수가 주저앉는 거. 아파서 갑자기.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후에 이제 가슴 근육, 대흉근 부상이다. 근데 이거 재활이 안 됩니다. 조금 있다가 어깨 부상도 있었다. 재활이 잘 안 됩니다. 재활이 계속 길어집니다. 이후에. 결국 뭐 1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차도가 없어서 수술을 받게 되죠. 거의 지금 3시즌을 통째로 날리고 있습니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김윤동 선수 외에도 기아는 선수들의 부상 이슈가 적은 팀이 아닙니다. 야수들은 뭐 햄스트링 부상도 상당히 많았고 투수들은 뭐 팔꿈치, 어깨 부상 많았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3일간 4연투다. 뭐 이거는 현대 야구에서 이것을 당연하다 생각할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기아가 처한 상황이죠. 윌리엄스 감독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플레이오프가 걸린 경기였다면 상황이 좀 다르다. 뭐 당연하죠. 근데 기아 지금 가을 야구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제로라는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나머지 경기 다 이기면 돼. 말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제로라고 하지 않을 뿐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죠. 자연스럽게 내년을 좀 연두에 둬야 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총력전 이건 뭔가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무슨 고교야구 결승전 하듯이 한다. 1점 짜내려 작전하고 마운드 벌 때 마운드 투수들 다 올려가지고 총력전 할 때 고교야구 결승전 이야기인데 고교야구도 결승전이잖아요. 결승전은 이기면 우승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쉬죠. 장현식 선수가 처한 개인적인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죠. 뭐 NC에서 트레이드 때도 와서 지난해 좀 아쉬웠고 올 시즌에 존재감 또 본인이 하려니까 얼마나 동기부여가 됐겠습니까? 더 잘하고 싶고 의욕 앞서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 투지, 그 투혼, 제가 패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홀드왕 타이틀, 이 타이틀은 선수의 큰 부분 맞죠? 자, 그렇다고 해도 코칭 스태프가 선수에게 뭔가 생각하기 힘든 영역이 있잖아요. 3일에 4번 나가는 거.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 선택권을 런지시 권하는 거.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투수 출신 야구인 A씨와 제가 통화를 좀 했어요. A씨 이야기입니다. 선수에게 그러한 상황에서는 등판을 물어보면 안 된다고 본다. 거기서 안 던진다고 하는 투수는 거의 없을 거다. 선수에게 물어봤다는 것은 코칭 스태프도 이 상황이 선수에게 등판을 지시하기 많이 찜찜하다는 상황.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감이 가는 얘기죠. 뭔가 정도가 아닌 것 좀 너무 잘 아니까. 본인들도 아니까. 그래서 말을 좀 하게 되고 한 번도 아니고 2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면 뭔가
책임을 이쪽으로 미루는 거죠. 아, 선수가 하겠다 하는데 나 정말 싫었지만 나 이렇게 매몰찬인 거 아니지만 선수가 하겠대잖아. 뭐 어떻게 하겠다는데 들어줘야지. 눈 질끈 갖고 나가. 가을 야구가 걸리고 순위 다툼이 치열해지고 그때는 팀들마다 3연투 선언을 아예 감독이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막판 절체절명의 순위 싸움에서는 투수들에게 코칭 스태프가 아예 선언합니다. 3연투 한다. 가능할 수 있다. 준비합시다. 또 선발은 승리 투수 요건이 5회 이전에 퀵오프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짧은 시즌 막판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시즌을 바라보고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중요한 경기에 한해서죠. 거기에 국한된 이야기인 거죠. 윌리엄스 감독이 이기고자 하는 의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뭐 감독으로서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이거 안 하셨잖아요, 이렇게. 근데 굳이 한국까지 참. 근데 미국은 뭐 선수 많잖아. 야, 3연투, 4연투 할 필요 없어. 선수 많아. 그러니까 내가 뭐 할 필요 없어. 미국하고 한국하고 상황 다르잖아. 한국은 던질 선수가 없어. 야, 알못은 입 닥쳐라. 야구부장 입 닥쳐라. 그러면 제가 이제 할 말은 없지만 말입니다. 여러 야구인들하고 제가 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야구인들 5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생각이 좀 다양한 분들하고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죠. 혹사는 사실 투수의 혹사는 사실 혹사하고 다음날 가면 어우 다쳤어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이후에 부상이나 부진이 찾아올 때 혹사로 규정이 될 때가 많죠.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더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계속 근데 많이 던졌는데 계속 잘해요. 또 은퇴할 때까지 정말 잘해요. 아무리 탈이 안 나. 그러면 뭐 혹사라고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철인이다. 투혼으로 포장이 되기 때도 있죠. 시간이 지난 뒤에 혹사 여부 결과가 탁 나오고 또 문제는 사람마다 몸이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많이 던지고 별탈 없이 긴 세월 승승장구 아주 드물죠. 이런 경우는 근데 문제는 좀 드물어요. 누구는 젊은 나이에 부상으로 은퇴한 선수들 꼽으라고 꽤 나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론에 반박하다가 막 핏대 세웁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예 만들죠. 선동열 어깨 수술한 적이 있어. 그렇게 많아요. 어떨 때 200개 넘게 늦었어. 뭐 이런. 근데 뭐 아닌 분들이 꽤 있죠. 뭐 던지다가 빨리 젊었을 때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그런 경우도 필요한 예만 들고 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수학적인 확률, 일반적인 확률 얘기입니다. 야구도 확률입니다. 어떤 선택 결정에 있어서 망할 확률이 좀 더 크다. 그러면 당연히 조심하죠. 그래서 조심하는 게 3연투죠. 아주 특이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는 우를 우리가 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연하라 이러면 꼭 그런 이야기 했죠. 아니, 뭔 소리야. 우리 할아버지는 담배 몇 갑씩 피고, 90살 넘게까지 장수하셨어. 이러는 분들이 꼭 주위에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금연한 지 18년 조금 넘었는데,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담배 피우셨던 그 할아버지의 친구분들 있죠. 뭐 이분들이 몇 시까지, 장수하셨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네. 야구는 빛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바뀌어서 게임수, 투구수로 선수들 너무 보호한다. 옛날에 우리 안 그랬는데 그렇게 보호받은 선수들 스타로 오래 뛰었나? 예전에는 단기전에 몇 경기 쉬고 혼자 던지고도 38세 넘어서까지 선수 생활했다. 너무 제한을 가하면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야구인 CC 얘기입니다. 3연투를 하면 대부분 몸이 안 좋아진다. 그래서 안 한다. 피로도 따르다. 하루에 더블헤더를 다 던지는 것도 힘들고 제일 위험한 것은 전년도 이닝보다 올해 이닝이 2배 이상 늘어날 때인데 2배 가까이.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고 그 여파가 2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술에 장사 없듯 투수도 던지는 것에는 장사 없다. 이런 의견이죠. 야구인 DC 이야기입니다. 개인 타이틀은 평생에 한 번 오는 것이다. 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뭐라 말하기 힘들다. 어쨌든 개인 타이틀은 평생 남는 길이다. 그래도 3연투까지는 오케이지만은 더블헤드 2경기 모두 출전 이해하기 힘들고 아마 한국 감독이었으면 난리 났을 거고 우리나라 감독이었으면 시도조차 못했을 거고 엄청 욕먹을 거 뻔히 아니까 투수 코치, 벤치 코치, 트레이너가 말렸을 거고 트레이너도 욕먹는 상황 아니냐. 장현진 선수가 4연투를 하면서 1이닝씩을 던졌고 18개, 15개, 15개, 13개를 던졌는데 불펜 투수가 이게 다가 아니죠. 몸을 풀죠. 불펜에서. 몸을 풀면서 던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등판 전에 몸을 딱 한 번만 딱 푸는 경우 더 풀 때도 많아요. 네, 여러 번 풀 때도. 한국 야구도 이제 뭐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어깨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진다는 그런 뭐 이론도 있지만 지금은 이게 일본 야구 쪽인데 지금은 이제 어깨는 송호폼이라는 미국 야구 이론이 훨씬 대세죠. 근데 국내 아마 야구도 2014년부터 하루에 130개 제한. 이건 뭐 제한도 아니죠, 사실.
근데 2018년부터 학생야구 투구수 제한 도입을 했습니다. 경우에는 1일 최다 105개, 76개 이상 던지면 4일, 61, 75개는 3일 휴식을 해야 되고 46개, 60개까지는 이틀, 31개부터 45개까지는 1일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데 일본도 고시에서 혹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일주일에 총 투구수 500개. 근데 이거 일주일에 500개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건 규제도 아닌데 이런 규제를 했다고 장훈씨 있죠. 선수들 이거 성장을 망치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도 일갈하셨던데. 규제를 이렇게 한다는 건 더 던졌다는 이야기죠. 제가 예전에 이제 박정진 선수하고 인터뷰한 그 기억이 나요. 일본의 미야자키에서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2015년에 만 19세에 76경기, 그리고 96이닝. 또 2016년에 만 40세에 77경기에 84이닝. 진짜 많죠. 기록적이죠. 근데 은퇴 직전에 제게 그랬어요. 한창 던질 때는 몰랐는데 확실히 많이 던지고 피로 쌓이니까 그 여파가 있더라. 그 이야기를 좀 했죠. 앞선 영상에서 제가 외야 FA를 다룬 영상에서 삼성 박혜민 선수 언급을 하지 않아가지고 수많은 삼성 팬들께서 야구부장 정신 차려라. 왜 이러느냐. 박혜민 WA를 네가 봤단 말인 것인가. 정말 보고 해라. 야단 많이 치셨고 또 몇몇 분은 손아서 올해 홈런 하나 쳤다고 단점만 말하고 그냥 쑥 넘어가고 아주 미쳤구나 이렇게 정말 야단 많이 치셨는데 예비 FA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할 겁니다. 뭐 박혜민 선수, 손아섭 선수 활약을 뭐 낮게 본 거 아니고요. 타구단 관계자들이 외야 FA 영입 가능성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회자했던 솔직히 뭐 이 선수 그 회자라는 것이 겨냥하고 있는 선수 맞죠? 제가 딱 콕 집어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아직은 뭐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많이 회자된 외야 FA 선수들 위주로 제가 먼저 좀 짚었고 따로 팀별로 FA 전략이라든지 또 해당 예비 FA 선수들의 평가 등등은 정리를 해서 한번 또 여러 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